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인기가 많은 아이나비 컨텀3 블랙박스를 제가 좀 오랫동안 사용해봤는데요. 직접 사용해보고 장점도 있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컨텀3는 화면이 없는 빌트인 형태의 블랙박스인데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전면과 후면 부분에 레이더가 최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옵션으로 추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화면은 없지만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통신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은 GPS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속도 정보와 날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GPS가 항상 최신으로 갱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아이나비 컨텀3를 설치하면서 보조 배터리로 BAB80도 같이 설치를 했는데요. 제가 이전 사용하던 블랙박스도 QHD 해상도의 블랙박스인데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비가 오는 날에는 오히려 좀 화질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빛이 쨍쨍한 낮에 촬영한 게 오히려 더 엉망이었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인다거나 번호판이 거의 식별 불가? 야간에 찍은 거는 더 심했는데요. 이번에는 컨텀3 블랙박스 설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때 비가 와서 조금 흐린 날씨였는데 근데 시내를 지나가면서 영상을 찍은 걸 보니까 번호판이 엄청 선명하더라고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전방의 차량이 좀 멀어져도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면 보입니다. 그 옆에 차선에 차가 지나가는 것도 번호판이 그대로 다 보이더라고요. 컨텀3 후방 영상인데요. 후방에 따라오는 차량의 번호판이 거리가 아주 멀지 않은 이상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의 특징, 차량의 바퀴의 특징이랑 색상, 그리고 차량의 파손된 부분들 이런 거는 그대로 다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역광인 상태에서도 차량 품질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차량의 번호판이랑 차량의 특징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볼 수가 있었고 옆에 지나가는 건물의 간판이랑 전화번호 이런 것도 상세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야간에 전방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거리가 약간 멀어지면은 번호판이 안 보이긴 하지만 비교적 가까이 근접하면 번호판은 상당히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근데 아무리 4K 해상도의 화질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에는 아무래도 좀 빛이 번져 보이고 조금 덜 선명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정면에 있는 차량 경우에 비슷한 속도로 달리면은 번호판은 조금 거리가 멀어져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차선이 다른 쪽에 있는 차량이 움직이면서 촬영될 때는 번호판이 아주 선명하게 찍히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블러 처리한 것처럼 조금 번져서 실제로는 번호판 확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거리가 아주 멀면은 번호판 확인이 좀 어렵지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가운데 있으면은 번호판은 식별은 되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나 또는 측면에 움직이는 자동차는 번호판 확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HDR, 번호판 식별 강화 기능 이런 부분이 메뉴에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적용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야간 품질이 주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QHD, 4K 블랙박스보다 못하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QHD 해상도보다는 컨텀3가 당연 우수하고 다만 다른 4K 블랙박스도 야간에는 빛이 정말 충분하지 않은 이상에는 일부 번호판 확인이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쉽다면 스타비스2 센서가 장착돼서 감도가 우수해졌는데 야간에 번호판 확인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주차 녹화 모드 중에 상시 녹화는 배터리 소모가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고 초저전력 모드에서는 충격 감지 후부터 촬영되기 때문에 충격 전 상황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컨텀3에는 전후면에 레이더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레이더 모드는 레이더가 움직임을 감지한 후 20초간 카메라가 실제로 녹화를 합니다. 긴 대기 시간과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주차 중 레이더 모드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사람이 차 앞으로 또는 뒤에서 움직일 때 촬영을 그대로 해주더라고요. 당연히 차가 앞으로 움직일 때도 촬영을 합니다. 꼭 충격이 없더라도 레이더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카메라를 깨워서 녹화를 합니다. 차와 차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도 인식해서 촬영을 모두 했고요. 레이더 민감도를 가장 높게 설정했을 때 5m까지 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더 먼 거리까지 감지해서 촬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레이더는 빛과 무관하게 감지할 수 있어서 야간에도 뭔가 움직이면 그대로 녹화를 해줍니다. 다른 차량이 주차 중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움직임을 감지한 이후부터 계속 움직임이 있는 동안 녹화가 연속으로 녹화가 되므로 사고 앞뒤 상황을 모두 볼 수 있었고요.
레이더 모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레이더가 움직임을 감지한 후 실제 카메라를 깨워서 녹화가 될 때까지 약간의 시간 텀이 있습니다. 아이나비 측에 물어보니까 1초 내외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촬영되기 전까지 약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단점이었습니다. 레이더 모드 주차 녹화 시간은 스펙상 최대 680시간까지 가능한데요. 저는 BAB80 보조 배터리를 사용 중입니다. 이 보조 배터리는 사용 가능 일수를 체크할 수는 없고 대신 전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전압이 떨어지는 게 상황마다 달랐습니다. 차량 앞에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통로에 주차했다면 전압이 좀 빨리 떨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두면 전압이 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즉, 주차 장소에 따라서 최대 녹화 시간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행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빈틈없이 주차 녹화가 가능했습니다. 레이더 모드 사용 시 장점은 카메라가 항상 촬영 중이 아니므로 좀 더 낮은 발열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야외에서 더운 곳에 주차 중에 고열로 카메라가 다운되거나 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실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보니까 발열은 43도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 줬습니다. 레이더는 전방이나 후방에 차량이 너무 가까워져서 사고가 날 뻔할 때 경고음을 울려주는데요. 그래서 전방 추돌 경보는 크게 울리도록 켜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나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블랙박스 설정이 기록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나비 블랙박스 뷰어를 열어서 봤을 때 여기서 블랙박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하면 실제로 블랙박스 메모리를 꽂았을 때 설정이 변경이 돼요. 메모리 카드 관리에 들어가 보면 메모리 파티션을 어떤 부분을 중요시할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주차 중시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주행을 많이 해서 주행 녹화가 많이 되길 바란다면 주행 전용으로 바꾸면 되고요. 근데 어차피 이 메모리가 512GB까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용량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카메라 설정을 보면 제 경우에는 4K 30프레임에 QHD 30프레임으로 설정해놨고요. 이거를 QHD 60프레임 또 QHD 30프레임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4K로 설정하는 게 화질은 좀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밝기는 이제 보통으로 놓은 상태고요. 카메라 모드 부분은 울트라 나이트 비전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일반 30프레임으로 했습니다. 울트라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할 때 만약에 아주 어두운 장소, 빛이 별로 없는 장소에 주차를 한다면 울트라 나이트 비전을 켜는 게 나을 수 있고요. 네, 그런 장소가 아니고 지하 주차장이나 그나마 좀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면은 그냥 일반 30프레임으로 설정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녹화 기능 설정해 보면 음성 녹음을 끌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당연히 켜놓는 게 좋겠죠. 그 주행 중 충격 감도는 제가 보통으로 놨는데 좀 둔감이나 매우 둔감으로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주행하다가 어떤 턱을 밟거나 또는 이게 충격이 살짝만 들어와도 계속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필요 없이 기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둔감이나 보통 이 정도 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 모드에서 저는 레이더로 설정했고요. 주차 모드 전환 시간은 제가 3초로 했는데 이거를 좀 더 길게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차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있는 도중에 주차 모드가 갑자기 전환이 돼서 제가 이제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에 충격이 알람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뭐 3분 후나 4분 후 이렇게 넉넉하게 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스마트 주차 녹화 기능 부분에 고온 기능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는데 근데 레이더를 설정해 놓으면 이게 뭐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주차 충격 감도를 저는 매우 민감으로 둔 상태고요. 모션 인식은 이걸 안 쓰니까 뭐 이건 상관없고 레이더 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우 민감 그리고 전후방 매우 민감으로 설정해 둔 상태예요. 저전압 종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압이 이제 일정 전압 이하로 떨어졌을 때 녹화를 중지하고 블랙박스를 끄는 기능인데 제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차량 종류도 일반 차량이랑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계절에 따라서 전압을 다르게 설정하는 모드들도 있어요. 안전 운행과 관련된 설정들도 있는데요. 이 아래 보면 ADAS 기능 부분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설정할 수 있고 제 경우에 차선 이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감으로 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뭐 계속 막 삑삑삑거리고 좀 불편할 정도로 경고음 울리거나 해서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좀 해놓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감지 속도도 저는 가장 낮게 설정해 놨고요. 전방 추돌 경보 같은 경우도 민감으로 선택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민감으로 해뒀다고 해서 뭐 차가 가까워진다고 계속 경보가 울리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정말 추돌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택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후방 추돌 감지 속도도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설정해 놨어요. 이렇게 하면 뒷차가 엄청나게 바짝 달라붙어서 사고가 날 것처럼 달려오면 그때도 블랙박스에서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전 옵션은 켜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전 운행 중에 이게 안내하는 부분, 에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급할 때만 울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소리를 좀 크게 울리도록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커넥티드 옵션은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주차 충격 발생 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오랫동안 주차를 하다 보면 어디에 주차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마지막 주차 위치를 쉽게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컨턴3 사용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지하 주차장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경우에 번호판 식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좀 빠르게 움직이면 번호판이 좀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512GB까지 인식되는데 주차 녹화 시 화질을 엄청 높여서 번호판까지 찍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CPL 필터가 없는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주야간의 녹화 영상을 보면 차량의 대시보드에 스피커 홀딩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이게 시야를 엄청 가립니다. 차량의 번호판 등도 가려서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설치 위치상 최근 차량은 중간에 설치가 좀 힘들고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에 설치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오른쪽에 설치할 겁니다. 이때 중앙을 정확히 맞추면 한쪽으로 약간 기울게 됩니다. 거치대를 평평하지 않고 한쪽으로 좀 기울어서 나온다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거치대가 새로 나와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